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직 경제 얘기 시작도 안 했어요. 서민들 상당수가 빚쟁이라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올해까지 그냥 전초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빚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서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중산층이나 이제 좀 돈 많은 분도 빚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민들이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서민이 빚이 한 2억 있어요. 중산층도 2억 있어. 그 빚의 무게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이게. 네. 막 중산층한테 1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 근데 일반 서민이 1억 가지고 있으면 갚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민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버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돈을 벌 만한 능력이 출중하지 않은데 빚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뭐 경제적으로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일단 서민들이 일단 여윳돈이 없어요. 예.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대출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뭐 사업 대출 아니면 뭐 부동산 대출, 뭐 투자 대출, 대출이 많아요. 그래서 뭐 빚 갚기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뭐 빚이 없는 사람은 다행이겠지만 지금 빚을 많이 벌려놓은 사람들은 수습하기 좀 많이 힘들 거야 이게. 특히나 안 좋은 게 뭐냐면 내년 전망이 어둡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점점 은행 가서 돈 빌리기 힘들고, 그리고 빚쟁이 이미지 나빠지다 보니까 사람이 돈 안 빌려주고, 그리고 일해서 갚아야 되는데 또 일할 때는 마땅히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요? 빚쟁이들이 가장 힘들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가장 힘든 사람은 다중채무자가 될 겁니다. 다중채무자. 점점 빚쟁이들이 살아남기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민이고 객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쓸데없는 대출 같이 말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신신당부했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 듣냐? 말은 안 들어 이게. 생각보다 서민분들 중에서 정상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매달 받는 월급이 있어도 그 돈을 정말 아껴 쓰고 제대로 모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출 같은 거 받아서 투자했다가 날려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쇼핑 중독에 빠졌다거나 뭐 할부로 이것저것 구매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겨울이 유독 추울 겁니다. 많이 추울 거야. 사실 돈 없는 사람한테 겨울은 정말 잔인한 계절입니다. 저럴 때 집이 힘들었을 때 겨울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 집이 추운데 보일러를 못 틀어요. 보일러 고장 났는데 보일러 수리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일러를 고장 난 채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겨울 되면 집이 냉골방이에요. 그냥 전기담요 하나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누워있을 때하고 일어날 때하고 온도차가 너무나 달라 이게. 진짜. 그 전기담요 이제 틀고 자면 그나마 따뜻한데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면 뭔가 그 추운 어떤 공기가 내 귓볼을 때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엄청 따가워 이게. 그러니까 일어서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이 다 추우니까. 난방 도구가 없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겨울에 수도도 꽁꽁 얼어 있고, 그러니까 식지를 못해, 이게. 그러니까 엄청 가렵죠, 이게. 답답하고. 밖에 수도 얼어 있고, 그리고 싱크대 수도도 얼어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특히 겨울은 그 전기세 같은 게 많이 나가요. 가스비 같은 게. 왜냐하면 겨울엔 난방을 떼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 생활비 같은 게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더 쪼들리겠죠, 이게. 거기다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춥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없고 알바도 많이 없어요. 지금 돈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든 짜투리 시간 빼가지고 아르바이트 구한다거나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정작 일할 수 있는 데 많지 않으니까. 뭐 내년 되면 또 안 좋은 게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올해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뭐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이제 매출 떨어지는 분들은 사람 많이 안 쓰겠죠. 그럼 아르바이트생도 줄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좀 물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음식도 좀 적게 사 먹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작년 대비 올해 봤을 때 아마 배달 음식을 적게 먹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 방송 보는 사람 중에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사실 배달 음식 안 먹으면 그만이죠. 근데 사람들이 편하니까 많이 먹지. 근데 배달 음식 비싸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 되면 더 비싸질 텐데. 지금 치킨이 한 마리 얼마 하죠? 한 2만 3천 원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에 2만 4천 원 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달 요금도 더 오르겠죠. 그럼 사람들이 예전만큼 사 먹을까? 아니면 내년 되면 좀 적게 사 먹을까? 아무래도 적게 사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음식 가격이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 물가가 다 오르는데. 음식 가격 동결하면 마진율이 안 맞아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내년에 이제 시급 오르면 다른 물가 다 오를 테고, 우리도 음식 가격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음식 가격 더 올리면 사람들이 올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500원, 1000원 이런 가격 인상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네. 요즘 사람들이 지갑이 얇다 보니까 조금이나 싼 거 찾고 비싸면 안 먹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비싼 것들이 많죠, 이게. 상대적으로 밖에 파는 음식이 비싸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내가 금전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배달 시킬 때도 뭐 시킬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웬만하면 잘 안 먹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이 진짜 자영업자들이 정말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빚 있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뭐 비투해가지고 뭐 빚만 잔뜩 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이제 연끌해가지고 대출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내년이 진짜 고비가 될 겁니다. 올해까지 어떻게 넘기겠지. 내년에 과연 어떻게 버틸까. 지금 간당간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말은 안 하지만, 재정적으로 조금만 뭐 가격 올라가고 이제 뭐 일자리 없어지면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이게. 그러니까 뭐 각자 나름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뭐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 뭐 인생이 좀 꼬였다. 뭐 나름의 각자 이유는 있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근시안적으로 사신 것 같아요. 예. 항상 인생과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 최악의 수를 대비해야 돼요. 내가 직장 잘렸을 때, 내가 만약에 뭐 사업이 망했을 때, 이런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영업도 생각해야 돼. 물론 지금 잘 되지만 내가 혹시라도 자영업 망하게 되면 최악의 수를 항상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악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대부분 근시안적으로 그냥 그때 맞춰 살다 보니까. 고려해야죠. 특히 서민들은 더 고려해야 돼. 왜냐? 서민들이 뒤가 없어요. 망하면 뒤가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원받을 돈도 없습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이야 뭐 금전이 힘들어지면 뭐 부모님 좀 달라면 되지. 그분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일반 서민들은 내가 만약에 뭐 사업해서 망했어.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 부모님도 힘들게 사는데. 우리 형제들 사는 것 뻔한데 어떻게 도움 받습니까? 이게 문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대비를 철저히 하고 취약에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내년 되면 진짜 좀 버티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해봤자 행군. 행군해봤잖아. 행군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갑니까? 아니잖아. 보통 행군하면 간식 주죠. 뭐 라면이나 뭐 초코파이 먹고 주잖아. 근데 그 행군 가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가는 거야. 버틸 수 있겠냐고. 못 버틸 거 아닙니까? 군대 갔다 왔으면 여러분 알잖아. 뭐 어떤 훈련 있으면 그 전에 미리 준비하잖아. 준비해놓고 자잖아요. 즉흥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나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내년 되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멘탈이 좀 지금보다 더 망가지지 않을까. 지금도 망가진 사람들 좀 있는데 내년 되면 진짜 좀 나사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게. 벌써부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 설령 뭐 내년이 뭐 경제 위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항상 있잖아요. 경제 위기가 위기든 아니든 간에 일반 서민들은 무조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뒤가 없잖아 이게. 일반 보통 사람 항상 내가 마음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준비하고 돈도 허투루 쓰면 안 되고 빚 같은 거 만들면 안 되고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다? 못 버틴다? 그럼 뭐 남의 인생 답 없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는 돈도 많지 않으면서 뭔 놈의 오라벨 힐링 타령이냐. 언제부터 서민들이 부자를 많은 거 다 하면서 살았다고. 제발 정신 똑바로 챙기고 각자 도생 시대이니 노후 준비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절약하고 소확행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팩폭이네요. 예, 버는 돈도 많지 않으면 서민들 버는 돈 많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가. 뭐 그 중에 장사 잘 돼가지고 큰 돈 버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평생 그렇게 벌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절대 다수 서민들은 월급쟁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버는 돈 많잖아요. 버는 돈 많지 않은데 왜 이것저것 가리고 따집니까? 가리고 따지면 안 되죠. 버는 돈도 많지 않은 사람이 오라비 따지고 있어. 나는 힘든 일 하기 싫어. 나는 고생하기 싫어. 나 주말 일하기 싫어. 나 밤늦게 일하기 싫어. 지금도 오라벨 타령 해보시죠. 지금도 일자리 없는데 나는 주말 출근하는 거 싫어. 난 야근하는 거 싫어. 난 거리 먹어 싫어. 해보시죠. 그럼 할 게 없어 이게. 돈은 떠져 나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상관없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오라벨 힐링이라는 게 얼마나 사치인지 아시죠?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알량한 마인드인지. 어? 힐링 타령하면서 현실 도피하면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개나서 힐링한다 시고 막 멀쩡한 짓장 때려치우고 어? 벌었던 거 다 써버리고 근데 막상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네. 그때 가지고 있던 돈 다 어디 갔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내가 그 전에 해외여행 가고 돈 쓴 거 도움 됩니까? 그 돈 아쉬워지지 않습니까? 아, 그 돈 좀 가지고 있을걸. 이 생각 안 드나요? 왜 힐링 하신 분들 많잖아. 정말 힐링 됩니까? 힐링 되었으면 더 잘 살고 이 위기를 잘 대처해야죠. 근데 왜 대처를 못 하는 거야? 그 힐링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 힐링이 뭐예요? 치유하다는 뜻 아닙니까?
치유받았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더 망가집니까, 이게? 언제부터 서민들이 부자들만 하는 거 다 하면 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자다는 거 다 한다니까? 지금 서민들이 부자금리 내가지고 몰락한다니까요? 서민들이 예전에 여행 가본 적도 없는데 여행 가고, 차도 비싼 거 끌고, 스마트폰 좋은 거 쓰고, 외식도 자주 하고, 옷도 뭐 신상 있으면 사버리고, 다 한다니까? 다 하니까 돈이 없어, 이게. 어. 서민이면 서민답게 살아야죠. 서민답게. 그럼 서민답게 사는 거 뭐냐?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야. 차도 정말 필요하면 사지 않고, 여행은 내 능력이 맞지 않으면 안 가고, 스마트폰은 뭐 중고폰 쓰거나 아니면 보호표본 쓰고, 정말 고장나면 바꾸고, 그 전까지 바꾸지 말고, 배달 음식은 됐고, 그냥 웬만한 집밥 먹고, 문화생활 같은 것도 최대한 적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싫다? 이게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돈 없으면. 아니, 제가 말한 대로 살아야 그나마 좀 답이 보인다니까. 돈이 모이고. 이렇게 안 하면 돈이 안 모인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도 많거든. 직장 다니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당연히 돈 어디다 썼겠지. 근데 그 돈은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한데 값진 데 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값진 데 썼다고 하는데 왜 뭔가 달라지는 건 없지? 제발 정신 똑바로 챙기고 각자 도생 시대이니 노후 준비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절약하고 소확행 하면서 살아갑시다. 정신 똑바로 챙기는 사람은 챙기지 못 챙기는 사람은 못 챙깁니다. 지금 정신 나간 사람도 많거든. 아마 이 사람은 더 나갈 거야 이게. 이미 나간 사람은 다시 정신 챙기기 힘듭니다. 제가 장난컨대 정신을 예전부터 똑바로 챙긴 사람만 앞으로 챙길 것이고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약간 좀 마탱이 간 사람, 그 사람들은 계속 마탱이 갈 거예요. 더 심하게 마탱이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 도와줄 게 아니에요. 누구 도와주면 안 돼. 남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예. 나부터 아까님 해야 돼. 왜냐? 각자 도생 시대이니까. 이제 각자 살아야 돼, 각자. 내가 힘들다고 누가 나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런 분 없습니다. 네가 못 사는 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네 몫이야. 내 몫이 아니야. 왜냐? 각자 도생 사회잖아. 각자도 살아야지. 누가 누굴 도와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힘들어지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면 뭐 남의 인생 뭐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네. 앞으로 누군가 돈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누군가 돈 안 받으려면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겠지. 내가 잘 살아야겠지. 내가 무너지면 끝이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제 함께 뭐 극복하고 다 같이 협동하고 그런 분한테 대한민국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앞가림 잘하고 각자 무지없이 살아서 각자 수도 이끌어 나가야 돼. 이미 뭐 정상궤도에 벗어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해. 난 나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양 안 받고. 그러니까 누구는 뭐 돈 없는데 뭐 차 샀다.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누구는 뭐 직장 그만뒀는데 여행 갔다. 여행 가라고 하십시오.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거기 양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살라고 하시고 난 나대로 내 능력에 맞게 메탄지 하면서 딱 필요한 만큼은 돈 쓰고 살면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 신경 쓰지 말고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열심히 살자는 마인드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생각까지 해요. 이제는 누구도 안 도와준다. 누구도 옆에 없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떤 문화가 유행하든 어떤 게 트렌드가 되든 간에 내가 필요한 게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모아 나가서
미래를 도모하시길 바랄게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이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메탄지 못하고 돈 함부로 쓰고 일 벌린 사람은 그에 맞게 응당 대가를 치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